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망 사고를 낸 고교생이 1심에서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원 한가운데에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지난해 6월 경기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산책을 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 중 킥보드를 직접 운전한 A양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에 상하한 선을 두는데 1심이 확정될 경우 A양은 6개월의 단기 형기를 지나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출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형의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 겁니다. 다만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사고 발생에 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형량을 가볍게 선고한 점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탄 전동 킥보드에 아기를 지키려던 엄마가 치여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지만 대여 업체들은 사실상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해 왔습니다.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인식시키자 바로 이용 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운전면허증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데 킥보드 잠금이 풀릴 때까지 면허증을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탈 수 있지만 대여 과정에서 확인 요구가 전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업체의 킥보드는 면허 등록 절차는 있지만 건너뛰어도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 특히 지난해 적발된 3만 5천여 건 가운데 약 55%는 운전자가 19세 이하로 뺑소니 역시 1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것도 중학생 2명이었습니다. 대여 업체들은 그동안 이용자의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도 법적 책임을 피해왔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찰은 앞으로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방조 행위가 인정되면 이전과 달리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뺑소니 사고의 상당수가 또 청소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익히 알고 있으면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거는 정말로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국회에선 업체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찰은 업체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 적극 단속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지난해 경기 고양에서 최근 인천 송도까지 무면허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들은 면허를 확인할 법적 책임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학교 주변으로 킥보드 배치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2020년 초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가맹 사업에 뛰어든 A씨. 당시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은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아 뜨는 사업으로 불렸지만 이후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업체들은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야간 속도 제한 등 안전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는데 일부 업체는 이를 거부했고 얼마 안 가 협회도 탈퇴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매너 인증을 쏙 뺐더라고요.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A상 학교 앞에는 배치 안 한다거나 그렇게 영업을 했었는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대놓고 학교 앞에 쫙 진열을 해서 하게끔 한다거나. 일부 업체의 이탈에 다른 업체들도 하나둘 안전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물거품이 돼버린 업계의 자정 노력.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A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안타깝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사고가 나도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며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다까지지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건 파트너 대표님 혹은 본사조차도 없습니다. 그거를 모두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에 이용자 면허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플랫폼의 안전 책임 부재가 부른 참사입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명시하는 일명 PM-기본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관련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됐다 폐기된 가운데 최근 여야는 공동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최근 유명 축구 선수인 제시 린가드가 국내에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 범칙금을 물었죠. 무면허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면허 없이는 대여가 불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김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FC 서울 소속 유명 축구 선수인 제시 린가드가 지난 16일 저녁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I didn't know the rules of obviously wearing a helmet or having a license as well. 경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린가드에게 범칙금 19만 원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면허가 없는 린가드가 어떻게 대여했냐는 점입니다. 앱에서 운전면허 인증을 하지 않아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여업체의 경우 운송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면허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제도가 허술한 탓에 이용자들 사이에선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한 공원에서는 남편과 산책 가던 60대 여성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졌는데 당시 킥보드에는 면허도 없는 여고생 2명이 법을 어기고 같이 탔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1년 이후 3년간 관련 사고로 69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화와 함께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부터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법 개정이 까다롭진 않죠. 이 무면허 운전도 음주운전만큼이나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인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미성년자의 경우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 전동 킥보드 이용법 등을 교육하고 수료증을 주는 방식 등으로 면허를 대체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네, 지난 6월에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아내가 숨진 사고를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사고 도로가 법상 도로로 분류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경찰은 법상 도로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차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을 태운 전동 킥보드가 산책 중인 60대 부부의 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해 학생 2명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처벌되는데 사고가 발생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경찰청은 사고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사고 도로가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경비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았다는 법상 도로 조건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는 중범죄인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된 만큼 가중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사건이라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없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초범, 또 전동킥보드고 미성년자 이 세 가지가 유예가 선고됐는데 합의 안 되면 실형 선고될 거예요. 8월에서 2년형 범위 내에서 이미 선고될 것으로 보여요. 가해 학생들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노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부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도 불법인데 가해 학생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없이 한 킥보드에 2명이 동시에 탔습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원 한가운데에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쓰러져 있는 두 사람에게 소방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합니다. 지난달 8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노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추돌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고교생 2명을 태운 전동 킥보드는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노부부의 뒤를 덮쳤습니다. 아내는 사고 나흘 만에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고 남편은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년배 분들을 보면 뒷모습을 보면 저도 어머님이 아니신가? 계속 일상 중에 어머님 생각이 다 나고 있죠. 가해 학생들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학생들은 헬멧도 없이 2명이 한 대에 동시에 탑승했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2명이 탑승하게 되면은 그 꺾는 각도도 그렇고 또 가중 속도라든지 또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위험 요소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원동기 면허도 없었는데 사고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무면허 사고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